자, 포인트. 관전 포인트. 무슨 관전 포인트? 재판을 보면. 재판 보면요? 예. 결국 유무죄죠. 아니 사실 생중 유무죄인데 왜 저 보는 사람들이요. 성질을 내세요. 우리끼리 다 아는 것처럼 그거 다 뻔한 거죠.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짱 끼고 승질 좀 내지 말아요. 아니 그러면 듣는 사람들 뭐라냐면 그거 말하라고 니네 사법고시 패스할 기회 줬던 거야. 그리고 출연료 주고 SBS에서 그럼요. 잘할게요. 포인트는 말. 블라디미르. 비타 500인가? 아니 비타나 V. 비타나 V. 비타나 비타나는 V. 출장이니까 관계 없고 네. 블라디미르는 블라디미르입니다. 그 왜냐면요. K재단 미르재단은 그거는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건 아마 특검 쪽에서 제가 이제 이거가 특검이랑 누구죠? 저 변호인 측이랑 마지막 그러니까 결심하기 바로 전날 최종 쟁점 정리 기를 했어요. 그동안 서로 쟁점에서 막 얘기하고 판사가 막 물어보고 그게 이제 대화록 풀 워딩 이만큼 돼요. 제가 다 이걸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다 읽어보죠. 다 읽어봤죠. 그럼요. 왜냐하면 근데, 예. 급수는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 예. 그다음에 더블 스페이스. 예. 한 칸 건너서. 근데 그게 앉아서 보는데 20분이면 가요. 근데 이게 한정이 이렇게 써가지고 에이. 그냥 하면 이게 글자 하면 이만큼 된다니까요. 어디서 말하는 소리 있어요? 당구 칠 때 하나 치고 두 개 올린 사람하고 똑같아. 글자가 작아요. 근데 빠키 했는데 안 빼는 사람. 금방 볼만해. 맞는데 K재단 미르재단 쪽에서는 제 느낌에 특검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K재단 미르재단은. 특검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입증이 쉽지 않고 사실 K재단 미르재단의 삼성 유전화 뭐 롯데 SK 뭐 줄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재벌들 다 가는 거죠. 줄줄이 가는 거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측에서도 별 이렇게 좀 걱정을 걱정 안 하는 것 같고 특검도 그러니까 거기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제가 느끼긴 그래요. 근데 말이 문제예요. 승마 지원, 블라디미르 요거 에? 여기서 특검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삼성도 그쪽에 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 같은 경우는 두 개죠. 첫째는 핵심 적점은 첫째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예. 어?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삼성의 모든 경영권 승계 과정 이직원위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회사를 넘겨줘도 되겠는걸? 그래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금융주주회사부터 공정위 동원해서 전자 주식 처분하는 것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대가관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 VIP라고 부르잖아요. 예전에는 박통희 독일로 유라를 지원해줘라. 요 암묵적인 서로 간에 어떤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돈을 줬다 이거고 삼성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예. 삼성은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승마협회 지원이다. 네, 승마협회 정상적인 지원이고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봐라. 박통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예. 수첩 보면 무슨 정유라가 있냐 말이 있냐 승마가 있냐 그냥 삼성의 현안들에 대한 단어만 있고 지원이라는 얘기도 없다. 그리고 관련자들도 모두 그렇게 진술을 한다. 예.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뭐죠 저거. 공모관계도 입증될 수 없다. 예.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 재밌을 거예요. 예. 이거 저 한마디만 좀 하고 여기에서 그 보통 변호사들이 네. 조폭 이론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조폭 보스가 가서 얼굴 몇 대를 때리고 가슴 몇 대를 주고받고 그렇죠. 이 그 MMA로 패대기를 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그거 저칠성파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럼 알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다. 네. 얘 네. 좀 멋쩍 해라. 하나도 하다 안 말도 하고 아니지. 그런데 사실은 증거로 따졌을 때 형사재판에서는 조폭 이론 입증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나왔어요. 갑자기 우리의 정유라가 나와서 진술을 했고요. 예. 걔는 거기가 다 받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삼성이 모를 리 없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본인이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캐비넷 문건이 예. 알게 됐는데 그게 그게 스모킹 민정실에서 건이라고 했죠? 만들어진 문건이죠. 삼성의 승계 지원. 그 두 가지가 아마 저는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재판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솔직히 법률가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보다는 유죄의 심증이 가깝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8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 거기에다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저는 이번 재판에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이코를 최순실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받은 거 없잖아요. 지금 나온 걸로는. 지금 정유라한테 다 승마 지원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뇌물죄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이제 뭐 그냥 이제 언론에서 만든 거나 마친 거고 이제 공동체가. 공모 관계.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제3자한테 돈이 갔는데 단순 뇌물죄를 공동지갑이라고. 인정해 준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판례가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그럼 같고. 저한테 넘어오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건데요. 저 잘 몰라요. 그리고 최지성 부회장도 그거 제가 다 알아서 했고요. 이재용 세상 부회장이 물정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잘 세상 물정 몰라요. 거기 몰라요. 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작전에 나온 거잖아요. 요 두 개를 뚫을 만한 이제 증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느냐가 그 방패를 뚫을 만한 창이 제대로 유무죄 되어 있냐. 판단의 하나 결정적인 말씀드릴까요? 예, 덧붙여야겠어요. 이제 저기 백성원 변호사 아까 했던 얘기가 제가 주구장창하는 얘기잖아요. 박통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받은 거니까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입증되다는 얘기 제가 항상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경제 공동체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대화록 마지막 쟁점 정리기일 때 나온 얘기들 보면 특검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김진동 부장인가요? 김준동 부장입니다. 네. 예. 뭐라고 묻냐면 근데 이렇게 이 제3자랑 이게 공모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돈 받았는데 공모해가지고 단순 뇌물죄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때 특검이 대답을 못해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사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례와 선례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판례를 또 고사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기소한 사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특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거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는 게 특검의 그거 좀 고민일 거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백성원 변호사님의 두 번째가 뭐였었죠?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몰라요. 모르쇠. 모르쇠를 또 열쇠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2주 전에도 우리가 똑같이 한 얘기인데 그 캐비넷의 문건의 그 내용인데 캐비넷 문건에 만약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으면 박준민 변호사 얘기가 맞죠. 근데 그 문건들의 내용은 일반적인 얘기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헤지펀드가 들어왔을 때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모든 신문 조중동, 뭐 매경, 한경 이런 경제신문에서 사설 및 기사에서 다 썼던 그 얘기지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대가성 입증할 나는 오히려 저는 대가성 입증한다고 보면 오히려 안종범 수석이 정황 증거로 격화되긴 했지만 거기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이건 대통령이 알았을 수도 있다. 차라리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갔지. 저는 그 문건은 별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하나 두 개의 지금 박준 변호사님 말씀은 하나 두 개의 결정적 스모킹 건도 중요하지만 이쪽 쪽이 만나는 퍼즐들 직소. 근데 저는 이 사건 판단 내리기 앞서서 재판장 제가 감히 이 판결 내리기 앞서서 나왔던 조윤선 전 장관의 그 무죄죠. 그 부분 직권남용 무죄를 해버리고 투명 인간 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문. 법리로 봤을 때는 저희 법조인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 말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7부에서 지금 말씀들 다 맞아요. 두 분 변호사 말씀 맞지만 그거는 일반인이 봤을 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식에 기반한 판결문을 쓸 거고 선고를 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의 상식을 이번에는 저희만 이해하면 뭐합니까?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라는 묘하게 재판부의 분위기까지 판단을. 아니 제가 뭐 감히요. 한 2만 명의 변호사만 이해하면 발끈하세요 왜? 아니 제가 잘 모릅니다. 우리 2만 명 정도 2만 명의 변호사만 아는 그런 판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만 이해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 못하는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할 수는 있으나 저는 뭐 이번 판결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증거에 사실 법과 증거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지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유죄니까 이건 유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관련 증거들 그 조각조각 맞춘 증거들이 뇌물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증거가 쌓였다면 그리고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예를 들어서 의상실 의료비 의상비 대납 그다음에 옛날 집 사고 뭐 이런 거 할 때 또 임선희 씨하고 최 씨가 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공모관계 그다음에 이건 뇌물 받은 걸로 인정할 만하다면 유죄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그거는 법원이
판사가 본인의 법과 원칙 신념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그걸 여론만 따라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노머니 예스 길티, 예스머니 노 길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건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네. 많은 국민들 어느 정도 제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4,999만 명이 노머니 예스 길티를 믿고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예. 저는 이해는 하는데 무전유죄 네. 노머니 예스 처음 들어봤어. 당연히 처음 들었죠. 처음 들어봐도 설득이 되잖아요. 첫 판례도 설득이 된다는 거야.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겠네. 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예. 큰 끝났어요? 아니 계속 가요. 같은 길 계속 쭉 가요. 그러니까 큰 사인에 신경 쓰지 말고 야구 선수에 사인을 네. 보냈는데. 무슨 뭐 재벌이나 뭐 큰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뭐, 네. 뭐 성폭행 사건 일으켰는데 거액의 학위금을 확 주고 합의 한 20억 확 주고 그 전관 변호사 다 동원해 가지고 집행유예 이러면 유전무죄가 맞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끝났어요? 이거는 아직 하고 넘어가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지. 7900년 이번 재판 딱 하나만 알아주시길 모든 국민이 두 눈 딱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